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채널에 도착한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분노하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큰 깨달음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무시하던 직원, 결국 참교육 제대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연은 불과 몇 개월 전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신입사원이 어떻게 한 노인을 무시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젊은이들, 자신의 학벌과 스펙만 자랑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태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오만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어이, 거기 청소하는 할아버지! 이리 좀 빨리 와봐요! 커피 쏟았다고! 대기업 S전자의 34층 연구개발부서. 오전 9시 30분 수백억 프로젝트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감 속에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거친 목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타이핑하던 손가락들이 멈추고 통화 중이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2주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강민준, 28세 남성이었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석사 학위를 받은 데다가 실리콘밸리 인턴 경험까지 있는 그는 입사 첫날부터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과시하며 심지어 선배 직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아니, 귀 먹었어요? 여기 커피 쏟았다고요? 빨리 치우라고요! 민준의 거친 소리에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계시던 김영수 할아버지 72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청소 도구를 손에 쥐고 구부정한 허리를 겨우 펴며 아픈 무릎을 절뚝이며 민준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인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거칠고 갈라진 손은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오만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이런 사람을 왜 고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좀 치우세요. 여기 나노 기술 관련 중요한 회의 자료 다 망쳤잖아요. 이거 한 장에 몇 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라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팀장 박대리 38세가 민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우리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민준은 팀장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책임져야죠. 누구 봐주는 거 없습니다. 서울대 다닐 때도 청소부가 교수 연구실 물건 건드렸다가 제가 직접 따끔하게 혼내준 적 있어요. 이 말에 사무실은 더욱 정적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커피로 얼룩진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무릎이 아픈지 계속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더 가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남은 커피를 일부러 바닥에 더 엎질렀던 것입니다. 아, 실수로 또 쏟았네요. 여기도 치워주세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몇몇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됐고,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이런 실수 또 하면 대표이사에게
직접 민원 넣을 거예요. 제 선배가 그쪽 비서실에 있거든요. 민준의 마지막 경고에 할아버지는 고개만 숙이고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천천히 청소 도구를 끌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간 후 엘리베이터 홀에서 그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모든 이들에게 불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한 신입사원과 노년의 청소부 사이에 벌어질 불편한 사건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에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저 귀찮은 청소부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표적을 삼은 것처럼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사무실을 청소할 때마다 민준은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여기 또 더럽네요. 이게 청소한 거예요. 제가 월급 깎아야 하나요? 저기요. 이 쓰레기통 왜 안 비웠어요? 냄새 나잖아요. 코도 막히셨나요? 아, 진짜 답답해. 이 나이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은 뭐하고 있길래 이런 일을 시키나? 이런 분들은 왜 고용하는지 정말 모르겠네.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할아버지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가끔 민주는 할아버지가 방금 청소를 끝낸 구역에 일부러 커피를 쏟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내용물을 흘리게 한 후 실수했어요. 치워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민준을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입사 후 단 2개월 만에 이미 부장의 눈에 들어 중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사내 정치에도 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몇몇 양심 있는 직원들은 할아버지께 몰래 따뜻한 커피나 간식을 건네거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는 작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주는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때는 청소부들도 다 석사 이상이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근데 여기는 어휴, 그 할아버지 보면 진짜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저발전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건 좀 심한 말 아닌가요? 김 할아버지도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민준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회사에 해가 될 뿐이죠. 제가 나중에 팀장 되면 저런 비효율적인 인력부터 정리할 거예요. 이 대화는 빠르게 사내에 퍼졌고 많은 직원들이 민준의 냉혹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온 고령 직원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대표이사 앞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그의 승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시제품 모형을 들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급하게 걸어가던 중 그는 청소 중이던 김영수 할아버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충돌로 인해 민준의 손에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들고 있던 시제품 모형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진 것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아, 진짜? 당신 때문에 이게 뭔 짓이에요?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나 해요? 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과 당황함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 힘이 너무 세서 할아버지의 손목이 꺾이며 통증으로 인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미 망쳤잖아요. 이거 대표이사 앞에서 발표할 프로젝트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경력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이거 배상하셔야 합니다. 당신 월급으로 이거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이쯤 되자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 대리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진정하세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는 그 손을 뿌리치며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과실이에요. 저 나이에 일도 못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남들 방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표 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민준에게 건네려 했지만 민준은 받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구역질 나요. 이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는데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몇몇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급하게 자료를 정리해 회의에 참석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발표와 손상된 시제품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임원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의 직속 상관은 그를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 발표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제 자료를 다 망쳐놓은 겁니다. 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핑계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 많은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민주는 부장실을 나오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실패가 그 늙은 청소부 때문이라고 확신했고, 이제 그를 향한 그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며칠 후 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내 메일을 통해 새로운 회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고 그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창업주의 아들이 귀국해 회사를 이끌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새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인사 방침에 대해 궁금해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회장 취임식 날이 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여 새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 인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동안 청소부로 일해온 김영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S전자의 새 회장 김영수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한 창업자 김정호의 동생입니다. 형이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저는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5년 전 형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형의 부탁으로 회사를 물려받기 전에 먼저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 6개월 동안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지, 누가 동료들을 존중하는지, 누가 자신의 지위나 학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회사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새 회장의 말에 감동받았고 특히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친절했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민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공포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분명 이제 자신은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오후 민주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선 그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김영수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준 씨. 김영수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민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영수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당신의 코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이 회사에서 최고 수준이죠.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를 대했던 방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에 민준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근무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신의 새로운 임무입니다.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고가 아닌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만약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인재개발팀장으로 승진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 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다음 날 민준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앉았던 고급 책상과 컴퓨터 대신 청소 도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무거운 청소 도구를 다루는 것부터 쓰레기를 분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까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약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그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일부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가 화장실을 청소할 때 몇몇 직원들이 일부러 더럽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가 그동안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했던 행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날이 끝날 무렵 민주는 온몸이 아프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청소부 유니폼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들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박소연 45세이라는 여성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20년 넘게 저희와 함께 일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그냥 친절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셨거든요. 민주는 소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더러운 일을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소부라는 직업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없으면 이 회사는 하루도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이라 많이 힘들 테니까요. 소연의 따뜻한 제안에 민주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청소부의 삶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 모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누군가 쏟은 커피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들. 그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주는 예전에 자신이 앉아있던 R&D 부서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커피를 쏟고는 짜증을 내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청소부. 여기 좀 치워요. 빨리요. 그 순간 민주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걸어가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입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이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당신처럼 이 회사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준이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 내에서 민준에 대한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눈여겨보았고 점차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특히 청소부들과는 진정한 동료애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3개월의 청소부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주는 김영수 회장에게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진행된 그 발표에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과 깨달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부들의 고충, 그들이 받는 차별과 무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핵심 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부서에서 하루를 보내는 교차 경험 프로그램. 특히 경영진들은 최소 1일을 청소, 경비, 식당 등 일선 현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둘째, 존중 문화 캠페인. 직급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 셋째, 근무 환경 개선 위원회 설립.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훌륭합니다. 민준 씨,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했군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김영수 회장은 민준에게 약속대로 인재개발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준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먼저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서의 일을 조금 더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왜죠? 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저는 진정한 겸손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특히 소연 씨와 다른 청소부 분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서로를 돕는 방식은 제가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감사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민주는 자신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팀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부로서의 일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차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위 임원들이 청소부나 경비원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중 문화 캠페인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서로를 직급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회사 내 분위기는 훨씬 더 친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위원회의 제안으로 그들의 휴게 공간이 개선되었고 급여와 복지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회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6개월 후 민주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 앉으세요. 오늘은 당신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 김영수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사진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 회장과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주는 유심히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 강대현 씨입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회장과 아는 사이였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김영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당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 시절 학비와 생활비가 떨어져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강대현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강대현은 자신의 장학금 일부를 그에게 나눠주었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부모 형제처럼 의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미 당신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항상 가슴에 큰 부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숙연한 마음으로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가족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해외로 이주하셨고 국내에는 당신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연히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사한 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겸손했던 분이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로요. 이제 민주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특별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회장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지.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머니께 조금밖에 듣지 못했거든요. 만약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김영수 회장은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주식입니다. 우리 회사 초기에 그가 투자한 금액인데 지금은 상당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당신의 것이지만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S전자의 초기 투자자였다니,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상속되어 있다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년 후 S전자는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들 간의 존중 문화와 수평적인 소통 방식,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준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회장의 제안으로 민준은 회사의 직원 행복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문화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민준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청소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임원들도 이 금요일 현장 체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34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죄송한데 질문이 있습니다. 민준은 빗자루를 든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무엇인가요? 왜 부사장님 같은 분이 직접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되잖아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청소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이 낮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이 회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토미바퀴입니다. 신입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와 김영수 회장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민준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김영수 회장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민준은 회장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김영수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죠. 그래도 회장님과 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김영수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S전자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꿈과 계획을.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청소부 할아버지 무시하던 직원, 결국 참교육 제대로 당했습니다라는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직업,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강민준이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진정한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게 된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영수 회장처럼 우리 주변에는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